자,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한 남성이 체포된 모습인데 어떤 사건일까요? 자,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편의점에 다녀오겠다. 외출 뒤 들어와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쐈어요. 병원 이송 후 아들은 사망했습니다. 도주 3시간 만에 이 아버지가 서울 사당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. 자, 지금 뭐 오늘 새벽에도 저희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쐈어요? 아직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여타의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것까지만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도주를 했다. 경찰 특공대가 약간 뭐 조금 놓친 건지 아니면 약간 실수한 건지 시차가 좀 걸리는 것 같다. 거기까지 얘기되고 사당역에서 검거됐다. 3시간 뒤에 거기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. 예. 자, 지금 모습도 체포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는데 도망쳤어요.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그러니까요. 신고가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됐는데 10시 40분쯤에 이제 대치 상황 된 다음에 대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아직 피를 흘리고 있는 시신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사실은 대치가 있었던 건지 대치가 아니면은 대치를 가장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 과정에서 범인이 도주를 한 건지. 경찰 특공대가 좀 너무 시간을 벌어줬다. 예,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떤 나중에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좀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왜냐하면 10시 40분쯤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아들은 피를 흘리고 그다음 결국은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문을 털고 들어갔으면은 하는 어떤 안타까움. 사실은 저럴 때는 속전속결로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서 범인을 빨리 제압해야 피해자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는데 1시간 반이나 너무 늦어졌다. 왜냐하면 보통 인질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가장 큰 생명,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거든요. 지금 이제 그 죽은 사람의 부인,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되겠죠. 신고를 했습니다. 총을 쐈고 그 총격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주민들도 다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총기를 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인질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.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? 바로 구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, 물론 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게 좀 제일 아쉬운 상황이네요. 아니 근데 총을 쏴서 아들을 죽이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니면 아버지예요? 예. 어떻게 이건 좀 프로파일링이 되겠습니까? 글쎄요. 어떤 뭐 보통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집은 또 도봉구에 있는데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제 아들의 집이고. 그럼 아들의 집까지 찾아와서 그렇죠. 근데 사제 총기로 아들이 또 생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요? 마치 생일 잔치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사제 총기를 했다니까 계획하고 작정을 한 건 맞죠.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네요. 그러니까요.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요즘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? 존수사일에는.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한 경우는 최근에 거의 뭐 없는 사건이라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반대의 경우는 뭐 상속이라든가 돈 문제의 경우가 많이 있죠.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. 프로파일링도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범죄 프로파일러 전문가도 고개를 내젓는 강력 사건입니다. 그런데 사제 폭발물 얘기까지 나옵니다. 검거 후 이송 중에 60대 아버지가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. 도봉구 자택 인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. 실제 자택에서 인화물질 담긴 페트병 15통, 타이머 발화장치 등이 발견됐습니다. 폭발물 처리팀 투입해서 제거했다고 하는데, 자, 이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. 아들은 여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. 일단 총기 사고 났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총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가장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 약속도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
아버지분의 집에는 사제 폭발물이 있었고 사제 총기로 굉장히 그 먼 아들의 집까지 와서 살해를 했다. 정체가 뭡니까, 이 아버지의 정체가? 그러니까요. 지금 뭐 주민들은 뭐 은둔형 외톨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폭발물이 상당히 그 조직적이고 정교합니다. 아, 여기 미국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발물에 원료가 있고 신관이 있고, 예. 그다음에 타이머가 있습니다. 아, 정체가 뭘까요?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보통 같으면은 뭐 그냥 가스 같은 거에 뭐가 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조잡하다. 네. 뭐 급조 폭발물 정도라고 하는데 저건 너무 전문적이어서 사실 정체가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사제총기도 사실은 파이프라고 뭐 쇠구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정도의 살상력이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문가의 좀 솜씨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뭐 폭발물이나 총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과거에 관련 어떤 직종의 일을 했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대목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, 의심을 이거군요. 좀 충분히 해봐야 되겠죠. 예. 연세가 60 정도 되면 뭐 저 나이 또래 조금 높은 나이니까 분명히 의심이 가는 부분인 거고, 가장 문제는 이제 이 도주를 해갖고 사당 쪽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 네. 거죠. 한 2시간, 3시간 정도 걸렸고 거기서 이제 그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. 저기 지금 저기 집에 있다라고. 자기 집에 폭발물 있다. 예. 만약에 저 용도가 말을 안 했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저 아파트는 최소한 화재까지 났어요. 예.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이 살상당했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 또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해가 안 되는 지점, 그 프로파일링에서 해야 할 대목들이 너무 많군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기가 지금 의심스럽고요. 그리고 알겠습니다.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. 자, 지금 경찰이 체포해서 이제 오늘 수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향후에 요 프로파일링 배 반장님께 계속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 좀 커질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